반갑습니다. 삶의 깊이를 천천히 기록하는 비스타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중에 잠깐 멈추고 이 영상을 틀어주셨다는 것,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며칠째 마음 어딘가가 허전하고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스타의 기록에서는 그 허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스타의 기록에서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잠깐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고 혼자 있어도 곧 누군가와 만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졌고 직장도 없어졌고 자주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한테 소홀했던 게 아닐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상한 건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만큼 인간의 외로움을 날카롭게 들여다본 사람도 드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孤独하고孤独 속에서 사회를 그리워한다. 처음 들으면 그냥 그럴싸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 말을 다시 읽으면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고 집에 오면 허전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상태를 가리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물러나면 이번엔 춥습니다.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평생 사람들과 맺어온 관계가 딱 이렇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평생을 보내온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게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 거리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66세의 이순자 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키우는데 30년을 보내셨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서는 남편 건강을 챙기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순자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살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막내 아들은 부산에 삽니다.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끔 전화도 옵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올까? 지금 쓰러지면 얼마나 지나야 누군가 알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이 더 깁니다. 외롭다는 감정이 드는데 그 외로움을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짐이 될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기엔 어쩐지 창피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삭힙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여러분, 이순자 씨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순자 씨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든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외로운 겁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38년에 시작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불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인간 행복에 관한 연구 중 가장 긴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좋은 관계는 많은 친구를 가진 것과는 달랐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었고 친구가 적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이는 뭐였을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관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살다 보면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명절에 전화할 사람이 많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모임에 불려다니면 인기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프거나 힘들 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 이걸 숨기려 합니다. 내가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한 것이라고 배웠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말 대신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합니다. 별것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존 카치오포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뇌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롭다고 느끼는 뇌는 마치 주변에 위협이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더 경계심이 강해지고 더 방어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더 다치고 더 다치기 때문에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71세 김봉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 다니면서 부하 직원들 챙기고 거래처 사람들 술 사주고 동창 모임 빠지지 않고 나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이 워낙 좋아서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퇴직할 때도 부하 직원들이 성대한 퇴직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봉수 씨는 자기가 참 잘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없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몇몇 후배들이 밥 한번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조용해졌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다들 아직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김봉수 씨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내 자리를 좋아했던 건지 이 질문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평생 쌓아온 관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 드신 적 없으십니까? 정작 내가 힘들 때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아마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 중 하나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무슨 능력이야?
그냥 외톨이 아닌가?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건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내면의 힘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이 행동들이 다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고요함을 견딜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실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가 그 사람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요. 그 상처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채워야 할 것을 타인에게서 채우려 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살라는 거냐?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혼자 잘 있을 수 있어야 비로소 남과 잘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편한 사람은 타인과 함께 있어도 불편합니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이고 갈등을 더 잘 해결하며 관계에서 더 오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남과 잘 지내고 싶으면 먼저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고 부모님도 안 가르쳐주셨고 그냥 세상 속에 던져져서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게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그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64세의 정미숙 씨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사에 나가고 집에 혼자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돌아왔습니다. 자식 위해서 살았고 남편 위해서 살았고 시부모님 위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그분의 삶이었고 그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혼자가 됐을 때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었던 겁니다. 정미숙 씨는 그 이후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림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합니다. 불안한 고요함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요함으로 바뀌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 말고 자식이나 남편이 좋아하니까 따라가는 것 말고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요. 이 질문 앞에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할 여유 없이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여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외로움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치 않는 외로움입니다. 이건 관계가 끊어졌거나 사람이 떠났거나 소외됐을 때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한 고독입니다. 이건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힘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첫 번째 외로움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두 번째 고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혼자 있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불안하게 혼자 있는 것과 평온하게 혼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추적해보니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데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정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 사람이 노년에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반대로 하십니다. 외로움이 느껴지면 그걸 없애려고만 합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어떻게든 채우려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외로움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 외로운지, 뭐가 그리운지,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시 쇼펜하우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는 자는 평생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타인을 위해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의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만 산다면 결국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그 관계는 텅 빈 껍데기가 됩니다. 줄 것이 없는 사람이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릇이 비어있는데 무언가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69세 박인철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직원도 있었고 거래처도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나름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 감정이 한동안 박인철 씨를 지배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진짜 친한 게 아니었던 거지.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였던 거지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는 아니었던 거야.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엔 더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남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사업이 어려울 때도 연락을 준 사람,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비슷하게 대해준 사람. 그게 두세 명 있었다고 합니다. 박인철 씨는 그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두세 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삶처럼 보이고 인맥이 넓어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신 분, 그 불편함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5명 이상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국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덤바는 인간이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가 5명 이내라고 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친구는 원래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지도 않은 진짜 관계를 오히려 소홀히 하면서 숫자를 늘리는데 에너지를 써왔던 건 아닐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외롭습니다. 관계가 줄어들고 역할이 사라지고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삶의 흐름입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명을 소중히 하는 것이 100명을 아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자기 자신과 아직 친해지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연습, 그게 노년에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내셔도 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내가 되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외로움과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가 발견한 건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삶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 삶이라고.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비로소 타인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이 비어있으면 남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많이 외로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이 옆에 없어서, 혹은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서, 혹은 그냥 이유 없이 허전해서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연결을 원하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을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 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모질게 살았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이 원하는 것을 맞추며 정작 나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외로운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혼자인 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일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비스타의 기록이 전하는 조용한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